무역 분쟁이 중국을 넘어서 이제는 유럽과 멕시코, 인도 이렇게 무역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확산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 혹은 분쟁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체 투자처를 많이 찾기 마련인데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노력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노무라 증권에선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역 분쟁의 승자는 베트남이다. 단, 지금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직접 오고 갈 때에는 관세가 붙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회 국가를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미국과 멕시코도 마찬가지겠죠. 직접 오고 갈 때는 관세가 붙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회 국가를 찾기 마련인데 실제로 그 우회국 가운데 가장 큰 반사이익을 지금까지 얻었던 국가는 베트남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 베트남 GDP의 7.9%가 베트남을 우회국가로 통해서 오고 가게 된 교역 물량이라고 보여줬는데요. 그 아래로는 베트남, 타이완, 칠레,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지금까지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혜 국가들, 우회로로 이용된 수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베트남이 가장 바람직한 대체 투자처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물론 지금까지 무역 분쟁이 미국과 중국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우회 국가가 지금까지는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분쟁이 지금 확산되고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떠올려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어디엔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이용한 어떤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인도로 공장을 옮겨봐야 되겠다. 혹은 본사를 옮겨봐야 되겠다. 아니면 우회 국가를 이제 인도로 옮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인도로 관세 분쟁이 퍼지게 된다면 여기는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도도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유예하게 되고 물론 이 우회 국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관세만큼의 비용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의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비용은 과연 누가 감당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이 목적지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 혹은 멕시코 이런 목적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 비용이 결국은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회 국가들에게도 이 분쟁이 지속될 때에는 이게 수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우회 국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교역 요건이 악화되고 있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역 분쟁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텐데 분쟁 때문에 교역이 악화되고 기업 투자가 유예되면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역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악화는 개선시키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죠. 게다가 지난 1월에 있었던 전미 경제학회에서 파월이 긴축 중단을 시사하면서 상반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금융시장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전미 경제인 학회가 1월 4일에 있었는데 바로 다다음 날인 1월 7일부터 미중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이 협상이 한 단계씩 진행이 되고 있다,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죠. 이런 인식이 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때와 지금은 협상 일정은커녕 관세 분쟁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만으로는 우리가 금융시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방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